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는 어깨를 회전해주는 중요한 근육이 되죠. 근데 이 근육과 힘줄은 생각보다 파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파열이 됐을 때는 조그만 파열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중짜, 대짜, 그리고 광범위 파열까지 되거든요. 모든 파열은 마찬가지겠지만 크기가 커지게 되면 봉합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광범위 파일을 어떻게 봉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터벌 슬라이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터벌 슬라이딩 중에서도 전방 인터벌 슬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전방과 후방까지 다 하는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전방 인터벌 슬라이딩은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저번에도 견갑하근 앞쪽에 있는 거죠. 이 앞쪽을 유리해주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래요. 혹시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나 안 보셨다 하더라도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극상근이죠. 극상근 파열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걸 우리가 극하근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우리가 이 근육을 이쪽에서 우리가 유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를 없애주는 거죠. 간단하죠? 긴이 붙어 있는 걸 좀 떼주는 거죠. 그래서 오고돌기, 여기서부터 오고돌기 기저부까지를 우리가 유리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가 외측이에요. 여기가 내측이고 외측에서 내측으로 우리가 극상근을 유리를 시켜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고 상한인데도 잘라주고 무디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요거만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전방 인터벌 슬라이딩을 하고 나면 극상근을 좀 외측으로 당겨주는데 많이 못 당겨줘요. 당겨주게 되면 우리가 1에서 2cm 정도를 당겨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커요, 2cm는. 하지만 뭐 이 정도 길이는 유착되고 광범위하게 파열된 퇴축된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요거를 요까지 끌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그러죠. 광범위 파열은 우리가 최소한 3cm 넘어요. 우리가 크면 5cm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5cm가 되는데 1, 2cm 당겨가지고는 이거 뭔가 좀 불안하죠. 뭔가 부족하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인터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원이 아니라 싱글이 아니라 더블이다 그러죠. 이 방법은 뭐 앞쪽에서 했으니까 뒤쪽에서 해주는 거죠. 극상근과 극하근 사이를 유리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데 여기에 견갑골 극이 있어요. 여기 견갑골 날개뼈 있죠. 날개뼈에 보면은 극상근과 극하근을 구분시켜주는 뼈 기둥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파인 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극이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보여요. 수술할 때는 우리가 외측에서 내시경을 넣어서 보거든요. 여기서 넣어서 봤을 때 요 극이 보이는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는 거죠. 사실 수술할 때 이게 좀 자르는 것이 상당히 찝찝해요. 왜냐하면은 자르고 난 다음에 더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잘 잘라주게 되면 서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치 기둥이 보일 때까지 좀 잘라준다 그래요. 잘라주고 내측 섬유 지방 조직을 우리가 잘게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절근 가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극상과 극하근 사이를 우리가 극방향으로 가위로 쭉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구조물들이 있는데 상견갑신경이라고 그래요. 상견갑신경, 스프라, 스카플라, 너브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이 견갑골 극의 기저부 주위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좀 위험하게 되죠. 신경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간격을 유리할 때 극상과 극하근을 좀 바깥쪽으로 좀 당겨주게 돼요. 바깥쪽으로 좀 당겨주게 되면 건이 이 신경이랑 좀 멀어지게 된다 그러죠. 그대로 하기보다는 이 힘줄을 당겨주는 거죠. 밖으로 쭉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멀어지게 되겠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 해요. 요 그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주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여기까지 좀 쭉 당겨가지고 잘라주게 되면 여기까지 가위가 안 들어가게 되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 당겨져야 뭐 수술이 되는데 뭐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조심해서 잘 유리해서 신경 손상이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총 3에서 5cm 정도까지
추가적인 외측 가동성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3에서 5cm 정도면 꽤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광범위 파일은 최소 3cm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cm에서 5cm 정도니까 꽤 많이 당겨주는 거예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맞죠? 요거 한 개 했을 뿐인데 많이 당겨오니까 상당히 득이 크다 그러죠.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혼자 보면은 실제로 관적인 소견을 보게 되면 혼자서 들렁들렁거려요. 들렁들렁거리기 때문에 상완골에 우리가 대결절이에요. 여기까지 직접적인 당겨주는 봉합이 가능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의 거는 널어지고 다루기가 좀 어렵거든요. 늘어나면 더 벌렁벌렁거리니까 먼저 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을 여기 측면 봉합을 하면 안 돼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요 녀석을 먼저 당겨요. 여기다. 쭉 당겨주죠. 자, 이렇게 해서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면 모양은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고래에 먼저 부착을 해야 돼요.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 하고 나면 이래야 뭔가 좀 팽팽해지는 느낌, 뭔가 좀 잡혀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는 요 두 개를 이렇게 당겨서 우리가 서로 좀 봉합을 하면은 이게 서로 좀 덮이겠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봉합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으로 5cm까지 당겨주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부착부 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부착부예요. 부착부에다가 우리가 부착을 할 때는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사못을 박아주게 됩니다.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주는데 이 나사못의 이름을 우리가 앵커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못 여기다가 해주게 되는데 이 부착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회전근개 부착부를 발자국 풋 프린트라고 그래요. 풋 발바닥에 프린트 해준다 그래서 풋 프린트라고 하는데 상완골 근위부는 상당히 좀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넓은 표면을 좀 덮고 있는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회전근개 봉합술의 좀 잠재적인 결정이 되는데 고정은 여기서만 된다 그래요. 회전근개는 딴 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서만 되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부위 이게 반원 모양이죠. 여기서만 봉합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단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봉합을 하느냐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만 봉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줄로만 두 개를 나사못을 봉합을 하는 것을 일렬 봉합이라고 해요. 일렬. 군대에 가면 하죠. 일렬로 앞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자영 앞으로, 구경 앞으로. 일렬로 가는 일렬 봉합으로만 수술할 경우에는 어깨를 우리가 이렇게 덜어주는 외전을 할 때 건이 힘줄이 골 부착부에서 뜰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골 부착부의 풋프린트의 재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2열 봉합이 나요. 1열로 해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 광범위 파일에서 이런 광범위 파일인데 이 단지 나사못 두 개로 뭔가 고정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어색하고 수술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우리 환자들이 어깨를 올릴 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2열 봉합 이제 1열 끝났어요. 1열이 안 돼요. 2열. 그래서 여기 한 개 더 박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좋더라. 그래서 2열 봉합 이런 방법까지 나왔죠. 풋프린트를 더 적절하게 복원하자라고 해서 2열 봉합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뼈에다가 우리가 힘줄이 결국은 이 뼈에 덮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힐링이 되는데 접촉면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정 포인트의 수가 증가하니까 또 초기 복원 구조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각각의 나사못이 견디는 부하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죠. 좋죠, 생각보다? 어쨌든 넓은 면적이 되고 고정 강도가 커지고 어쨌든 제 파일의 빈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2열 봉합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2열 봉합의 장점은 세 가지.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자. 그래서 해부학적인 풋프린트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가져가자. 세 번째는 복원된 회전근개의 기능적 향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어쨌든 제 파일을 받고 안 아프게 운동 잘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수처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교량형 봉합이라고 해요. 교량.
이 브릿지가 다리죠. 그래서 다리처럼 봉합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트랜스 오세우스 이퀴발런트 TO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트랜스 뼈를, 요거는 오세우스예요. 오세우스는 뼈예요. 이퀴발런트 힘을 분산시키는 걸 잘하는데 뼈를 통해서 하자라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뼈를 통해서 우리가 봉합을 분산시키는 것이 TOE 수처 브릿지 교량형 봉합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할 때는 2열로 여기다가 이렇게 봉합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정을 하는 건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 이 건이 여기를 덮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좀 그림을 보면 회전근개가 상한 골두예요. 풋프린트예요. 회전근개에 힘줄이 이렇게 발되어 있어요. 슬라이딩을 한 거예요.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좀 당겨온 거예요. 여기까지 당겨와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사못을 박았어요. 나사못을 박아서 또 봉합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 당겨와요. 좀 더. 요게 있던 게 여기까지 좀 당겨오게 되면 꽤 많이 당겨온 거예요. 당겨와서 여기를 봉합을 하고 나사못을 한 2개를 박은 거예요. 3개 받기도 하는데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봉합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봉합이 됐어요. 봉합이 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쭉 당겨서 여기까지 끌어주게 됩니다. 봉합을 할 때 여기에 봉합하면 우리가 잘 안 끌어지니까 최대한 봉합을 할 때는 여기까지 좀 당겨와서 그다음 여기다가 봉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더 내측으로 봉합이 된다 그러고 내측으로 봉합하고 난 다음에 이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덮어주게 돼요. 4가닥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4가닥 나와서 이 실을 여기다 고정해주는 요 힘줄이 벌렁벌렁거리는 힘줄이 여기 딱 덮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다시 힘줄이 만들어지는 원래 부착 부위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교량형 봉합술이 되겠죠. 그래서 내측면의 봉합살을 바깥쪽 건의 위로 실이 지나가서 2열 고정을 해준다 라는 거죠. 같은 2열 고정인데 좀 방법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교량형 봉합술의 목표는 건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풋프린트에 압축력을 작용해주는, 눌러주는 머리를 꽉 눌러주는, 그래서 치유를 촉진해주자 라는 것이 수처 브릿지의 방법이 되겠죠. 내용은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인터벌 슬라이딩과 수처 브릿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아봤거든요.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끄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더블입니다. 더블 인터벌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과 뒤쪽을 같이 우리가 유리를 해준다는 거죠. 엔테리얼 인터벌 슬라이드, 포스테리얼 인터벌 슬라이드 다 같이 해주는 건데 앞쪽으로는 극상근과 회전근 간격입니다. 로테이트 인터벌이라는데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후방은 이쪽에 SS가 극상근이고 IS가 극하근이고 이 사이를 해주는 거죠. 이 사이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전방은 1에서 2cm 정도 제가 바깥쪽으로 당겨진다 그랬잖아요. 후방까지 같이 하게 되면 꽤 많이 당겨오죠. 작게는 3에서 5cm까지 바깥쪽으로 당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외측 골 부착 부위 풋프린트에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되고 나머지는 측면 대 측면으로 마지널 컨버전스를 해주면 모양이 예뻐지게 되겠죠. 여기를 먼저 부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부착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만일에 여기를 먼저 꿰맸다 하게 되면 안 당겨와요. 실컷 우리가 유리를 했는데 먼저 여기를 측면 대 측면 마지널 컨버전스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안 당겨오기 때문에 어쨌든 너블너블해요. 사실 이렇게 봉합도 안 돼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붙여놔야 돼요. 뭔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당겨주면 모양이 잡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기까지 실컷 유리를 했는데 여기까지 당겨오지도 않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술하다가. 그래서 이거 더블 인터벌 슬라이드도 잘 보고 해야 되는 중요한 수식이 맞아요. 그래서 앞쪽은 어쨌든 간에 극사근과 우리가 여기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이쪽이에요. 여기까지 쭉 가는 이쪽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가주자. 그리고 뒤쪽은 포스트리얼은 우리가 극상근과 극하근 사이를 따라서 쭉 가주게 되는데 요거는 어쨌든 더블 방법은 광범위 팔에서 구축이 심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구축이 됐을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뭐 중팔까지는 쓰지는 않아요. 광범위 팔을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방법까지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벌 슬라이드 할 때는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극상근과 극하근은 서로 한 몸통이에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자를 것이냐, 여기 보세요. 극상근과 극하근은 구분이 안 가죠. 여기가 극상근이고 여기가 극하근이거든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스파인, 극이죠. 견갑골 극이 보이죠. 이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보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잘라줬을 때 여기까지 옮겨올 것인가?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뭐 잘라줍니다. 안 되니까. 여기서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 스파인 극이 보이고 어쨌든 요 사이를 잘라주게 되고 극하근이 잘렸죠. 극상근이 남고 극상근은 SS 근데 힘줄이 거의 없죠. 여기 보면은 다 근육만 남아있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땡겨올 것인가 라는 것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안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근육이고 또 과연 땡겨온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 힘줄도 거의 없는데 근육에다 봉합은 못 하거든요. 근육이 봉합은 안 돼요. 다 찢어지고 힘줄에다 봉합을 해야 되는데 힘줄이 남아있는 것이 보다시피 거의 없어요. 뭐 좀 남아있나요? 뭐 2cm 남아있나요? IS 여기는 좀 남아있어요. 극하근 쪽은.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봉합할 때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것도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진작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진작에. 2열 봉합, 한쪽 열을 우리가 봉합을 하고 두 번째 열까지 봉합하는 것을 2열 봉합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풋프린트예요. 두 줄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 안쪽에 메디알 로우라 그래요. 메디알 로우 쪽에다가 이게 실이에요. 이게 회전근개를 떠주고 빨간색 또 2열 봉합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2개 우리가 나사못 앵커 고정을 좀 해주게 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파란색에 우리가 이제 힘줄이 붙어요. 여긴 연골이에요. 우리가 상완골 연골이고 여기다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상완골 대결절 부위에다가 힘줄이 붙어요. 딴 데 안 붙습니다. 여기에만 봉합이 됩니다. 여기에만 봉합이 된다는 것이 회전근개 수술할 때 문제죠. 그래서 1열 봉합이냐 이렇게 1열 봉합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뭔가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그래서 2열 봉합이라는 방법이 나왔죠. 더블로우라 그래요. 싱글로 테크닉, 더블로 테크닉으로 1열, 2열 봉합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2열 봉합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이렇게 봉합 이렇게 한 번 하고 실을 당겨와서 하는 너트로 두어서 하는 2열 봉합이 있고 그냥 빵빵빵빵 여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도 떼고 여기도 깨매고 하는 이 전통적인 우리가 클래식한 방법이 2열 봉합이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그래도 여기 나사를 한 다음에 너트죠. 너트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KNOTTED 너트를 만들었다. 매듭을 만들었다는 거죠. 매듭이에요. 너트는 매듭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2열 봉합할 때 매듭 없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매듭 없이 이렇게 쭉 당겨서 2열 봉합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수술하면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 2열 봉합 중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교량형이라 그러죠. 수첩 브릿지. 그래서 여기를 뜨고 당겨와 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건데 이런 방법도 우리가 많이 쓰죠. 메이슨 알렌 테크닉 중에서 우리가 수첩 브릿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한번 뜨고 이렇게 다른 실로 여기를 건을 눌러주는 거예요. 건을 눌러주는 거예요. 방법은 밑에서 앵커로 우리가 2개를 뜹니다. 파란색 실을 예를 들어 볼게요. 파란색 실을 여기 떴어요. 떠서 이렇게 밑으로 빼고 그래서 한 번 더 뜬 거예요. 그래서 요 위로 하고 뜬 다음에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떠서 나오고 요까지 떠서 다시 또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을 좀 쓰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교량형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적은 여기 풋프린트의 단면적을 넓게 하고 균등한 압력을 가해서 실에 걸리는 앵커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줘서 균등한 힐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컨벤셔널 우리가 더블로 전통적인 우리가 2열 봉합이라 그러면 수첩 브릿지 방법을 썼고 아까 사진 보였듯이 너트 매듭이 없는 그런 우리 교량형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수술하는 선생님의 그런 기호에 따라서 수술적인 테크닉은 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요.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광범위 파일이 돼가지고 이런 뭐 인터벌 슬라이딩까지 어려운 방법을 쓰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잘 오셔가지고 수술을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